자, 2번 보겠습니다. 313페이지 보실까요? 자, 2번에 가면 자금이 나옵니다. 자금. 제목이 주택 건설 자금이죠. 주택을 건설할 때 이제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업 주체가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때 발행하는 채권의 이름이 주택상환사채. 자금은 나오면 요거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난이도가 어렵게 나오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발행권자부터 해서 몇 가지만 좀 신경 써서 보시면 답은 다 찾을 겁니다. 먼저 자, 제목을 보세요. 제목을. 지금 배우는 채권. 자, 제목이 뭐냐면 주택 상환사채예요. 그럼 뭘로 건설해서? 자, 발행한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발행권자가 주택상환사채를 발행을 합니다. 자, 발행을 하면 매입한 자가 있겠죠. 그 매입한 자한테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주택으로 건설해서 돌려주겠다라는 채권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택으로 돌려주는 채권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주택을 건설하는 자를 사업체라고 배웠죠. 자, 사업체 모두 발행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딱 2명만. 2명을 특정화시켜서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럼 공공 중에서 1명이고 민간 중에 1명이거든요. 자, 공공이 아까 4명 있었죠. 국가 있고 지자체 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있고 지방공사 있습니다. 그 4명 중에서 주택건설 사업을 가장 많이 하는 자가 누굴까요? 이름 써 있잖아요. 이름. 한국토지주택공사 발행할 수 있습니다. 토지주택공사 발행권자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민간 사업 주체 있죠. 거기서 가장 많이 주택을 건설하는 자가 등록사업자예요. 등록사업자는 맨날 아파트만 짓는 자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등록사업자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형광색 밑찍어 놓으시면 돼요. 2명입니다. 2명. 그러니까 2명. 자, 여기 있는 자를 합쳐서 발행권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주택상환세를 발행할 권한을 갖고 있는 자를 딱 2명으로 찾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이에요, 민간이에요? 자, 그럼 그냥 대답만 하시면 돼요. 편하게. 자, 그러면 여기는 보증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지. 보증 받아야 한다면 X 하시면 되고, 등록사업자는 민간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건설회사 모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공법에서. 부도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 보증을 받은 게 한해서만 발행할 수 있다. 그럼 지급 보증을 둘 다 받는 게 아니죠. 딱 1명만. 민간인 등록사업자만 지급 보증 받아야만 발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보증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지급 보증은 여기 있는 자, 누구요? 등록사업자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의 발행권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줄에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등록사업자 발행권자 나와 있고, 그리고 나서 이 경우 두 번째 줄에 보면 등록사업자는 민간이니까 바로 밑에 줄에 중간에 보지 말고, 자, 거기 보면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은 기관에 한해서만 발행할 수 있다라고 써 있죠. 그 보증은 발행권자 2명 다 받는 게 아니라 민간 사업체인 누구만 받아야 된다? 등록사업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2번에 가면 승인의 동그라미 치시면 되지. 그럼 발행을 자기 마음대로 막 발행하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승인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배우는 채권의 이름이 주택상환사채 맞죠? 그럼 주택을 관할하고 있는, 주택은 여러분 부동산이잖아요, 그죠? 국장이죠. 그래서 승인권자만 밑줄고 놓으시면 돼. 그래서 승인권자는 당연히 그러셔야 돼. 당연히 주택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정리하시고, 자, 내려가서 자, 발행 방법 가세요. 3번. 자, 발행 방법은 여러분들 이거 이해가 되셔야 돼. 무조건 외우지 마시고. 자, 보세요. 사업 주체, 다시 말해 발행권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등록사업자가 주택상환세를 발행했죠. 그럼 나중에 매입한 자, 채권자한테 뭘로 돌려주는 거예요? 주택을 건설해서 돌려준다는 증서 아니겠습니까? 그럼 주택으로 돌려주려면 몇 동메트를 누구한테 주겠다라는 증서에 이름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러셔야 돼. 김영증권이 맞습니다 라고 해서 밑줄 동그라미 1번에 자, 김영증권으로 한다. 자, 그럼 김영이라는 얘는 이름 적어서 채권 발행하라는 얘기죠. 그거 하나만 하시면 돼. 자, 내려가서 자, 4번 가면 상환기간. 그 돌려주는 기간이 있죠. 채권을 일반적으로 돌려주는 기간이 있는 겁니다. 그럼 발행하고 나서 100년 있다 돌려주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몇 년 초과할 수 없다? 3년. 그 3년. 그 3년은 단수 남기죠, 뭐. 그래서 읽을 때 지금 채권의 이름이 뭐예요?
주택 상환사채죠. 그러니까 상환 이렇게 하지 말고 주택 삼환 우리끼리 이렇게 읽어요. 절대 안 까먹어요. 한 방에 끝낼 수 있습니다. 시험 때까지만 그렇게 읽어요. 주택 삼환 몇 년, 3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숫자가 정리가 됩니다. 까먹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5번 갑니다. 자, 5번 가시면 양도입니다. 자, 보세요. 그건 위에 있는 거랑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택 상환사채는 김영증권 맞나요? 김영증권이기 때문에 자, 상대방 이름 적어준다는 얘기죠. 자, 그럼 갑돌이가 이걸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면 돼, 안 돼? 양도 금지지. 그래서 주택 상환사채는 김영식 증권이기 때문에 양도하거나 중도할 수 없다 그러셔야 돼. 없다. 자, 이건 이제 비교정리가 좀 돼야 될 게 또 하나 있긴 한데 이거하고 유사한 채권 하나 배웠어요 우리가. 자, 도시개발법에 가면은 요게 있어요. 수용 방식일 때 보상금 대신에 주는 채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채권의 이름이 토지상환 채권이죠. 이것도 토지로 돌려주는 채권 맞죠? 김영식 증권이었어요 이것도. 근데 이거는 예외 조항이 적용돼서 양도할 수 있다고 배운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달라요 지금. 자, 그래서 요 CF 는 다음에 토지상환 채권은 똑같이 주택상환사채랑 마찬가지로 자 무슨 증권이에요? 김영식 증권으로 발행을 합니다. 근데 이 채권은 발행을 좀 많이 시키기 위해서 좀 풀어줬어요. 그래서 요거는 양도할 수 있다라고 하셔야 돼요. 양도 가능하다. 양도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양도가 가능한 채권. 그러니까 요게 예외 조항이에요. 원래 김영증권은 원칙이 양도 금지입니다. 왜? 상대방 이름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넘기지 마세요 라고 금지시키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토지상환 채권 같은 경우는 풀어줬다는 얘기지. 이렇게. 자, 토지상환 채권은 이렇게 하셔야 돼. 김영식 토지상환 채권 도시개발법에 나오는 거. 자, 김영식 증권 임에도 불구하고 양도할 수 있는 채권이 토지상환 채권이고 지금 배우는 주택상환사채는 김영식 증권이기 때문에 양도하거나 중도할 수 없다. 두 개 비교를 간단히 좀 해놓으셔야지만 나중에 혼동이 안 됩니다. 정리해 놓으시고요. 자, 내려가서 자 6번 가겠습니다. 자, 6번까지 하시면 돼요. 효력입니다. 자,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뭐가 됐대요? 말소. 자, 근데 여러분 이건 쉬워요. 등록사업자가 주택상환사채를 뭐 하고 나서? 아니 뭐 하고 나서? 발행을 했어요. 발행한 다음에 등록이 뭐가 된 거예요? 말소되면 어떻게 할 거냐? 효력이 무효냐 유효냐 이런 얘기죠. 근데 이미 발행하기 전에 등록사업자는 지급보증 받았죠.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가 답으로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이건 틀리게 나오는 유형은요. 효력 상실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무조건 X 하셔야 돼. 유효입니다. 그 이유는 이미 등록사업자는 발행하기 전에 지급보증을 받았기 때문에 말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유효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정리. 자, 하시고 밑에 뭐 적용법률이 있는데 참고하시면 됩니다. 넘기세요. 자, 주택상환사채는 나오면은 100% 맞춰야 돼요. 틀리면 안 됩니다. 넘기시고 자 314페이지 가보세요. 자 314페이지 가면 3번에 맨 위에 있는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안 봐도 되고 의미 별로 없고 참고만 하시고 자 이제 자금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럼 이 자금을 가지고 뭘 하죠? 주택 건설 사업을 해야 되겠죠. 제목이 주택 건설 사업 시행 단계로 넘어간 거예요. 그때 자 밑에 가면 절차라고 써 있고 1번에 주택 건설 절차라고 써 있고 바로 밑에 양가로 1번에 굉장히 중요한 절차가 하나 나오죠. 그럼 별표 하셔야 돼. 옆에다 써놔요. 맞춘다 이렇게. 자 6글자로 지금 보면은 6글자로 써 있는 게 뭐죠, 여러분들? 이름 자꾸 읽으셔야 돼. 이름. 여기 용어가 좀 특이한 용어가 많아요.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씁니다. 자 그러면 사업 주체가 주택을 건설하려고 할 때 주택 건설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그때 거쳐야 되는 절차. 뭘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 승인. 자 행정청 찾아가서 승인을 받아야만 아파트 지을 수 있고 대지송 사업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신 밑에 자 동그라미 1번에 가시면 자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라고 써 있고
다음에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다음에 면적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써 있고 밑에 보세요. 자, 박스 안에 보시면 기업과 니은이 보이시죠? 이게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에요. 다시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라고 합니다. 자, 또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단독주택 30호예요. 찾으셨나요 지금? 네. 30호 이상 건설할 때 받는 거예요. 자, 그럼 단독주택이 30호면 공동주택은 30세대가 되겠죠. 그냥 간단히 말하면 기업부는 주택을 30개 이상 건설하고자 할 때 받는 절차다. 한꺼번에 짓는 규모가. 자, 그리고 대지는 무조건 얼마? 1만. 그럼 대지를 조성할 때 대지 조성하는 면적이 규모가 1만 제곱미터 이상 조성하겠다라고 할 때 또한 지금 배우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어디하고 여러분 공부하실 때 헷갈리냐면 아까 등록사업자 있죠? 그거랑은 별개예요, 여러분들. 그건 등록할 때 기준이고 지금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주택을. 30개에서 한꺼번에 지어야 되겠다라고 할 때 거치는 절차가 그때는 건축허가 받는 게 아니라 주택법이 적용되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지금 배우는 자, 사업계획 승인은 사업계획 승인 받아요. 자, 그러면 주택을 간단히 정리하면 주택을 몇 개 이상 건설할 때 30개 이상. 단독주택일 때는 호란 용어 쓰고 공동일 때는 세대란 용어 쓰죠. 자, 30이라는 용어는 동일하잖아요, 지금. 규모는. 대지는 1만 제곱미터 이상 조성하겠다라고 할 때는 뭘 받아야 하느냐? 주택법이 적용되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정리를 해놓으시면 돼요. 그건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내려가서 자, 동그라미 2번 내려가면 자, 그럼 사업계획 승인을 누구한테 사업체가 받아야 됩니까? 라고 하면 그 밑에 기억번이 있고 니은번이 있죠. 자, 그거 보기 전에 그 위를 먼저 보셔야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사업계획 승인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에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배치도, 대지조성 공사 설계도서 등의 서류를 첨부해서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 놓쳐서 안 될 부분이 자,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권자라고 써 있고 가로 열고 조그만 글씨가 있을 거예요. 거기다 형광색 밑줄 그어놓으셔야 돼요. 자, 국가 또는 국가 및 누구로 써 있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써 있을 겁니다. 그러면 국가 나오면 국장 맞죠? 그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근데 한 명이 더 있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 주체래요. 그때도 사업계획 승인을 누구한테 받아야 하냐면 국장한테 가서 받는 거예요. 무조건이야, 이건. 무조건. 생각을 하지 마. 국가 나오고 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나오면 무조건 누구한테 가야 된다? 국장. 다이렉트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국가는 중앙에 있잖아요. 그죠? 토지주택공사도 어디에 있어요? 토지주택공사는 저 진주에 내려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법을 만들 때는 중앙에 있었어. 중앙에 있는 자들이에요, 지금. 그렇게 보고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중앙에 있을 때 만들었기 때문에 국장한테 가는 게 맞고 지자체장한테 가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장한테 다이렉트로 가는데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 있죠? 시험에 많이 내요. 그냥 공식처럼 만들어버려요. 생각을 하지 말라니까. 자, 누구 나오면 한국토지주택공사 나오면 중간에 지문 딱 뜨죠? 그럼 중간에 읽지 마세요. 읽으면 더 헷갈려. 누구 나오면 맞고 국장 나오면 맞고 안 나오면 틀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리를. 우리가 이제 수험 공부를 해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 국가도 아니고 토지주택공사도 아닌 자가 사업을 할 때 그 2명 뺀 나머지 자들은 밑에 있는 자한테 가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라는 얘기죠. 거기도 좀 복잡하게 써놨어요. 지금 기억번에 보시면 자, 기억과 니은의 기준점은 뭐 억지로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들으시면 돼. 대지를 조성하는 면적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기억번 보시면 주택건설 사업 또는 대지 조성 사업으로서 자, 그건 놔두시고 손대지 말고 그 옆에 보면 해당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고 써 있죠. 거기다 밑줄. 그럼 대지를 조성하는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거기 되게 복잡하게 막 써놨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도지사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광역시. 자, 그리고 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얼마? 그러니까 인구가 50만 명 이상의 시장을 뭐라 그러죠?
대도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걸 줄여드릴게요. 기역번 옆에다 써요. 기역번 옆에다가 거기 있는 자 분들을 전부 다 뭐라고 쓰신다냐면 이렇게 불러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 이렇게 써놔요. 써놓고만 넘어가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도지사 그러면 거기 있는 자를 다 풀어 쓴 거야 지금. 시도지사는 5명이거든요. 5명을 써놨잖아 지금. 특별시장이 있고 광역시장이 있고 자치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자치도지사도 있고 도지사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거기는 5명을 묶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약속했어요? 시도지사라고 부르기로 했잖아요. 그 인구가 50만 이상의 시장은 대도시장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했죠. 거기 있는 자가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 있는 자는 대도시장 빼고는 광역자치단체의 장 맞지 않나요? 그럼요. 높은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지를 수선하는 면적이 10만 이상일 수도 있지만 10만 미만일 수도 있죠. 자, 그게 니은번에 있어요. 자, 주택건설 사업 또는 대지동 사업으로서 해당 대지 면적이 얼마 미만?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규모가 좀 작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그냥 맨 끝에다 6명이라고 써놔. 6명. 6명 그럼 누군지 아시잖아. 관할구의장 6명이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시장 후수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니은번 옆에다가요. 옆에다가 구청장 X라고 써놔요. 구청장. 유일하게 지방자치단체 장 중에서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될 수 없는 자가 누굽니까? 구청장은 없어요. 지금 보면. 원래 주택법은 원래 구청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 거의 대부분 역할을 하거든요. 지금. 근데 사업계획 승인은 못 내줍니다. 그래서 누구 나오면 X 하겠다. 누구 나오면 구청장 나오면 X 하겠다. 이런 준비만 하시면 돼. 구청장이 빠져 있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행정청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 위에서는 자 사업체가 국가나 한국토지택공사입니다. 그럼 누가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되고요? 국장 나와 있잖아. 그죠? 나머지는 다 지자체 장들이 되는 거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 10만 미만이면 몇 명? 6명 이렇게 돼요. 그 안에는 누가 없다? 구청장이 없다. 그렇게만 정리하시라는 거죠. 억지로 외우지 말고 큰 틀만 잡아놓으셔도 됩니다. 자, 됐고 내려가서 자 3번에 가시면 자 그 제목 체크하셔야 돼요.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 확보입니다. 그럼 여기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을 말하는 건데 자 거기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의 주택건설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당연한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다 A라고 하는 사업자가 1000세대 아파트를 짓겠대요.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땅에다가 자 아파트 함부로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전제 조건이 뭐 먼저 확보해라. 그 땅 대지에 대한 뭘 확보해 오면 소유권을 확보하면 사업계획 승인 내줄게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 원칙이 있다는 건 모두 있다는 얘기죠. 예외. 그래서 다만이라고 써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얘기는 소유권 확보하지 않아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3가지가 있죠. 밑에 박스 안에 기역번, 니은번, 디귿번 3개 있어요, 여러분들. 그 3가지 경우의 수를 물어보면 그때는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건데 니은번하고 디귿번은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역번만 하나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혼자 보기 어려운 거. 자, 거기 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 기역번이요. 국계법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주택건설 사업으로서 슬러시 한번 해요. 자, 국계법상 지구단위 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 사업으로서 라는 얘기는 이 지역을 A라고 하는 지역을 무슨 계획을 수립해서 지구단위를 수립해서 개발할 지역이라는 얘기죠. 그럼 전제 조건이 해당 지역은 이미 뭘로 지정됐다는 얘기죠? 그렇지.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그런 얘기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주택건설 사업을 한대요. 사업 주체가. 그럴 때는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이 사업체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무조건은 아니겠죠. 그죠? 전제 조건을 깔아볼게요. 제가. 자, 주택건설 사업으로서 해당 대지 면적의 밑줄 80%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를 했대. 자, 권원이라고 써 있고 가로 열고 뭐라고 써 있죠? 가로 열고 있는 건 보지 마세요, 지금. 권원을 확보하고 밑에 줄. 권원을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되는 경우
그럼 매도 청구에 현관세 빚을 딱 걸어야 돼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근데 혼자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하는 구역 안에서 자, 주택 건설 사업을 하는 사업 주체는 첫 번째 예외 조항이 적용돼서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나요? 그 전에 소유권 확보하지 않아도 되지만 대지에 대한 사용권은 확보하라는 얘기죠. 얼마 이상? 80% 이상 대지에 대한 사용권만 확보해 오면 사업체는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사용권을 확보한 비율이 100% 모두 확보했습니까 지금? 아니에요. 80 이상만 확보하면 사업 계획 승인 내준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체가 80% 이상 사용권만 확보했어요. 소유권 확보 못했습니다. 그럼 뭐 내줍니까? 사업 계획 승인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지. 그래서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았다는 뜻이야. 그럼 나머지 사용할 수 있는 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20% 정도 예를 들어서 자 사용권을 확보 못해도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 주체는 나머지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있겠죠. 이 대지 소유자한테 팔고 나가세요라고 주장할 권리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걸 네 글자로 매도 청구예요. 그러니까 매도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업주체는. 그 구역의 지구 단위 계획 구간에서는 그러한 권한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주택 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완화된 규정을 적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정리를 하실 때 여기서는 중요한 단어가 이거예요. 요거 네 글자 현관세 밑지구라는 거. 요게 나오는 거예요, 시험에. 요거 뭐에 대해서? 매도 청구. 작년도 여기서 나왔지, 문제가. 매도 청구는 꼬박꼬박 나와. 근데 이 매도 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 있으니까 좀 이따 보고. 자, 5분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니까 좀 기억을 하고 계세요. 까먹으면 안 돼. 여기까지 왔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매도 청구 행사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매도 청구 행사합니까? 그 뒤에 있다는 거예요. 잠시 보류한 다음에 나머지 내용 본 다음에 정리해 드릴게요. 자, 오른쪽 가세요. 315페이지. 4번. 자, 그 4번의 제목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써 있고 여기는 처리하는 기간을 동그라미에 쳐놓으시면 단순 암기죠. 60일. 그래서 자,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받은 때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로부터 며칠? 단순 암기예요, 이거는. 단순 암기. 60일 이내 승인 여부를 사업체에게 통보, 알려주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받았죠. 그럴 때 처리하는 기간은 며칠? 60일 동그라미. 자, 그리고 나서 도장을 찍어줬어요. 그러면 요거 내준 거죠.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사업 주체한테 아파트 지어도 좋다, 30개 이상 건설해도 좋다 라고 승인을 한 거 맞죠? 혼자만 알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그 밑에 가면 뭐 하라는 얘기예요? 고시하라는 얘기입니다. 공법은 항상 맨 마지막에 하는 게 뭐죠? 고시니까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냥 제목만 외치시면 돼. 맞다. 고시하는 단계까지 갔다.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 자 내준 게 확정된 겁니다. 왜? 고시까지 나왔으니까. 그럼 그 다음에 사업 주체로 넘어왔죠, 지금. 승인 받았으니까. 그 다음은 이거예요. 착공이라 그래. 착수. 공사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 나가면 2번에 공사 착공 써 있죠. 그 얘기입니다. 그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뭘 받았으니까. 자, 여기 6글자 뭐 받았으니까? 사업계획 승인 받았으니까 이제 아파트 지어도 좋다. 승인 떨어졌잖아요, 지금. 그럼 그 승인 받은 대로 자, 주택 건설 사업을 시작해야 되겠지. 착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기간이 5년입니다. 다시 몇 년이에요? 5년이에요, 5년. 주택법은 5년으로 잡아요, 5년. 자, 5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아파트 공사하다가 문화재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 문화재. 그럼 이 사업체는 좋아요, 안 좋아요? 네, 그때는 거의 뭐 망했다라고 보시면 돼. 이 문화재가 다 발굴되기 전까지는 공사 중단이죠. 그 사유가 있으면 5년 이내에 착공 못할 수도 있지. 그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문화재 발굴 다 끝나고 나서 그때까지 기다려줘. 1년의 범위 내에서 정신 차리라고.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숫자 꼭 외워놓으세요. 연장 기간이 많이 나와요. 연장 기간이 2년 연속 나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주택법은 요 기간 착공 기간이 5년 맞잖아요. 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몇 년입니까? 이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정확한 숫자를 갖고 들어가야 돼. 여기는 무기가 숫자예요. 무기가 숫자가 무기예요. 자, 몇 년? 이거 정리하세요. 1년에 보면서 뭐 할 수 있다? 연장할 수 있다. 그 내용 제가 읽어드릴게. 자, 착공 의무라고 써 있고 땡땡 보겠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체는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착공. 그건 좀 이따 보고요. 다만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이게 아까 문화재발굴 같은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유는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 사유는 바꾸는 게 아니야. 그럼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자,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몇 년? 1년이라는 숫자를 외우시라는 거지. 다른 건 밑줄 긋지 말고. 자, 1년의 범위에서 1년 동그라미 치고 착수기간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연장의 동그라미 치면 되잖아요. 여기서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을 많이 물어봐요, 시험에. 자, 주택법상 자, 착공기간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몇 년이다? 1년. 그렇게 하시고 바로 끌고 내려가면 동그라미 1번에 기억번에 사업계획 승인 받은 날로부터 몇 년? 요거 지금 설명드린 게 나오잖아요. 5년의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용어 정의할 때 이 주택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한꺼번에 할 수도 있지만 분할해서 할 수도 있나요, 없나요? 그걸 두 글자로 공구라고 배웠죠. 그래서 니은번이 공구별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시나요? 아니, 공구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들? 1공구, 2공구 이렇게 나눠서 보시라 그랬잖아. 나눠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단순전이가 책으로 좋죠. 그러면 1공구가 있고 2공구로 나눠서 한다는 얘기죠, 지금. 공구별로 분할해서 합니다. 이럴 때 법은 1공구 이렇게는 안 쓰지, 그죠?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라고 써요. 그럼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가 A번에 있지 않나요? 그럼 몇 공구예요? 1공구잖아, 1공구. 그럼 1공구는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 지금. 그럼 뭐 받고 나서? 사업계획 승인 받고 나서 똑같이 몇 년? 5년에 공사 시작해야 된다. 뭐 어려운 거 없고요. 자, 1공구 공사해서 끝냈습니다. 완공이 됐습니다. 완공이 되면 그 다음엔 1공구 자 입주시켜 놓은 다음에 2공구 시작할 수 있죠. 그럼 2공구는 자 사업계획 승인 받은 날이 기준점이 되면 안 되지. 사업계획 승인 받은 게 기준점이 되는 건 1공구고 그럼 여기는 별도로 착공신고 따로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착공신고가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2공구 공사하겠습니다. 그럼 뭐 한 날로부터? 착공신고한 날로부터 착수하는 기간이 몇 년이에요? 2년에 공사를 해야 돼 여기는. 자 그럼 1공구하고 2공구가 착공기간이 다르나요 지금? 달라요. 1공구는 몇 년? 5년이지만 그냥 그대로 5년이 적용되지만 2공구는 다르죠 지금. 그래서 2공구가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온다는 거지. 그럼 2공구는 왜 착공기간이 2년일까 여러분들? 아무 이유가 없어. 몇 공구니까? 2공구니까 이렇게 해요. 분석 좀 하지 말고 정리가 돼야 될 거 아니야. 2공구니까 2년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 절대 안 까먹어요. 착수기간이 다릅니다. 그리고 정리하신 다음에 내려가십시오. 자, 동그라미 2번은 그냥 제목만 밑줄으세요. 그러면 사업 주체가 사업계획 승인 받았습니다. 오늘 공사해야 되겠대.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신고해야 돼요. 네 글자로 무슨 신고? 착공신고라 그래. 제목만 읽으시면 돼. 착공신고한 다음에 공사 시작하면 되고. 자, 3번에 가면 취소.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인데 취소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별표 다세요. 여러분 제가 주택보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가 취소예요. 물론 이 취소라는 단어도 작년에 답으로 나왔습니다. 왜냐면 이걸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취소라고 하는 단어가 답으로 많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취소라는 용어가 나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취소할 수 있다가 있고 하야 한다. 근데 지난주에 공부한 건축법은 취소해야 한다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주택법 빼고는 다 의무라 그랬어요. 주택법 빼고는 다 의무라고 말씀드렸어요. 주택법에서는 의무가 될 수 없어요. 취소가. 그래서 이건 100%예요. 100%. 자, 공식 만드세요. 주택법에서 어떤 글자 보이죠? 취소란 글자 보이면 무조건 할 수 있다로 끝내야 돼. 작년에 이 단어를 취소란 단어 보고 딱 주고 해야 한다. 그건 여러분들 그 답을 금방 찾을 수가 있었다는 얘기지. 이런 것들이 답으로 나오니까 그냥 뼛속까지 딱 박혀 있어야 돼. 주택법에서 어떤 글자? 취소 나오면 무조건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취소라고 하는 부분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자, 주택 경기는 자 어때요? 활성화될 수도 있고 침체될 수도 있죠. 근데 이걸 의무로 만들어 버려봐. 그러면 활성화됐을 때는 취소하는 게 맞지. 자, 침체됐을 때는 취소하면 계속 더 침체가 되잖아.
아파트 못 치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의무로 못 만들어요. 그때 다르게 처분을 해야 돼요. 주택법은. 자, 활성화됐을 때는 취소하는 경우가 맞지만 활성화 안 됐을 때, 침체했을 때는 취소라고 하는 처분 안 해주고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잖아 지금. 그래서 취소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럼 취소라는 단어가 어느 법에 있으면 주택법에 나오면 무조건이야, 무조건. 뭘로 끝나야 된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보세요. 자, 사업계획 승인 권한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죠. 확인하면서 형광색 밑줄 딱 걸어야죠. 취소할 수 있다. 이거는 여기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주택법 전체가 적용되는 거예요. 큰 틀로 보시라는 거지. 취소라고 하는 건 100%에 100%. 주택법에서는 할 수 있다고 끝나야지만 맞습니다. 그 중에 사유 중에서 밑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1, 2, 3번 보이시죠? 그냥 1번 보시면 돼. 2, 3번 읽어보시고 1번 보시면 사업 주체가 착공 의무를 위반해서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써 있죠.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연결시켜 볼까요? 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체는 공사 착공 기간이, 착수 기간이 몇 년이에요? 근데 5년에 공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면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그 승인 내준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끝내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하나 더. 자, 아까 공고별로 이렇게 사업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1공고가 최초로 공사를 진행한 공고 맞죠? 착공 기간이 몇 년이죠? 자, 그럼 5년 이내 공사 안 했대, 1공고를. 그럼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완공이 됐어, 1공고. 자, 몇 공고 남았어요? 자, 2공고는 착공 기간이 몇 년이죠? 근데 착공 안 할 수도 있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자, 요 부분이 논점이 될 수 있어요. 2공고 공사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자, 이때는 취소할 수 없다 그러셔야 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좀 왼쪽이 공사 끝났나 안 끝났나? 끝났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이발하러 미용실에 갔어. 반을 이발을 했어. 취소할 수 있다면 반은 이발 안 하고 그냥 집에 가서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마무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취소할 수 없다. 끝내야 된다. 나머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인지 아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의미를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하면 절대 안 까먹어. 외우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당연히 그래요. 당연히 1공고가 완공된 상태이기 때문에 2공고는 착공 의무를 위반해도 취소할 수 없다. 무조건 공사 끝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됐습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자, 4번. 자, 드디어 나왔어요, 여러분들. 잠깐만 기다리세요 했던 거 나왔잖아요, 이거. 자, 매도 청구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네, 이거. 자, 그럼 여기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대재단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다시 대재단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사용권은 얼마 이상을 확보해서, 자, 80% 대재단 사용권은 80% 이상 사용권을 확보해서 사업체가 사업계획 승인 받았죠. 여기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매도 청구 첫 번째 줄에 1번에 가면 사업체의 매도 청구라고 써 있잖아요. 땡땡. 여기부터 읽어보시면 되지. 뭘 받았대 이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는 얘기는 사용권은 얼마 이상 확보했다. 그렇지. 그렇게 해석이 돼야지만 이게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권은 80% 이상 확보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체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매도 청구하는 방법이 있죠? 그거를 지금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형광색 밑줄 그렸는데 그시면 돼요. 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체는 다음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 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형광색 대지. 여기입니다.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분명히 있겠죠. 그 대지입니다. 근데 이 대지 위에 건축물이 있대요. 그럼 건축물 포함일까요? 제외일까요? 포함입니다. 본시험 가면 제외 이렇게 나와요. 그럼 X 하셔야 돼. 매도 청구 대상은 대지뿐만 아니라 대지 위에 뭐가 있다면 건축물이 있다면 건축물까지 포함해서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첫 번째 논점. 시험에 나오는 것. 자, 두 번째. 자, 가격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시가라고 써 있죠. 형광색 밑줄. 그 대지를 시가로 매도할 걸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매도 청구할 때의 가격입니다. 가격 나중에 총정리 해드립니다. 일단 시가에 따라 매도 청구 행사할 수 있다. 그럼 매도 청구 가격은 무슨 가격이에요? 시가예요.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경우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매도 청구하기 전에 딱 하나 청구한세 비치고세요. 몇 개월? 3개월 이상 협의해야 한다고 써 있죠. 당연히 협의해야죠. 소유자 쫓아내는 건데 이 쫓겨나는 소유자 재산권 보호할 필요 있죠. 최대한 노력해보라는 거예요. 몇 개월 이상 협의를 해보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3개월 이상 협의했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럴 땐 최후의 수단으로 매도 청구 주겠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는 세 가지가 지금 체크돼 있죠. 첫 번째 매도 청구 대상은 대지 만예의 건축물 포함해요. 건축물 포함이고 가격은 시가, 협의기간은 3개월 이상. 땅 그걸 1년 내내 반복할 거예요 제가. 어차피 답은 거기서 나오니까. 그리고 밑에 보면 박스 보이시죠? 그 박스에 있는 기억 니은이 뭐예요? 매도 청구하는 방법이에요. 다시 매도 청구하는 방법을 써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80% 이상 사용권원이라고 하는 건 최소 요건이죠 지금. 그래서 80 이상 확보해 오세요라고 했더니 사업체가 경우에서 2개 하세요 2개. 95% 이상 확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바로 밑에 기억번입니다. 케이스를 나누는 거예요 지금부터. 가장 기본적으로 80 이상 확보한 상태에서 두 가지를 나누는 거죠. 대지의 소유 95% 이상에 대해서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라고 한다면 나머지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비율이 몇 프로예요? 5% 정도밖에 안 되겠네 지금. 그러면 이때는 이 5%에 해당되는 대지 갖고 있는 사람들 있죠? 모든 소유자. 예정이 없어.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체크해보세요. 95 이상이라고 한다면 95% 이상 확보해 왔대요 지금 사업주체가 사용권을. 그러면 모든 소유자한테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 팔고 나가세요 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케이스가 자 95% 이상이 있으면 얼마도 있어요? 미만이지 미만. 거기는 뭐라고 써놨냐면 니은번에 위 기억 외경어라고 써 있죠. 그렇게 쓰지 말고 밑에 옆에다 이렇게 써놔요. 얼마 미만. 그래야 머릿속에 잘 들어오죠. 95% 미만이라고 써놓으시면 되지. 그럼 95% 미만 확보할 수도 있죠. 그죠? 자, 그럴 때 뭐라고 쓰면 볼게요. 자,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 중 지구 단위 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형광색 밑줄 10년 이전에 소유권을 확보해서 취득해서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를 두 줄 내려가야 돼. 가로에 있는 건 됐고 제외한 찾으셨나요? 제외한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사업주체가 사용권을 얼마 미만 확보했죠? 95% 미만 확보했다. 이게 더 중요해 이게. 그럼 모든 소유자한테 매도 청구할 수 있다. OX.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가 지금 현재 지구 단위 계획구역 맞죠? 지정되기 몇 년 전부터? 10년 이전부터 소유권을 갖고 있던 사람이 있죠?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갖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한테 매도 청구할 수 없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은 알받기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매도 청구 못하면 강제로 나가게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업 못합니까? 그렇게 물어보지 말고 이 사람이 돈을 달라는 대로 다 주라는 얘기지. 이 사람은 로또 받은 거예요. 어제 꿈자리가 좋은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사람은 매도 청구 대상에서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된다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는 매도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험적으로. 수험적으로 절대적으로 보셔야 돼요. 우리는. 이거는 비율이 지금 사용권 확보한 비율이 몇 % 미만일 때예요. 그렇죠. 그걸 기억하라. 95% 미만 확보했다고 한다면 자 모든 소유자에 대해서 매도 청구할 수 있다면 무조건 X 하셔야 됩니다. 한 명을 빼야 됩니다. 매도 청구 못하는 사람 한 명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몇 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소유권을 갖고 계속 있던 사람이 있잖아요. 그분한테 매도 청구할 수 없다. 이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하나를 더 하셔야 돼. 내려가면 자 거기 2번 가시면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매도 청구 나오죠. 자 이것도 이해가 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자 우리가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인가를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자 조합 설립 인가 받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이 결의서가 필요하다 그랬지. 결의서. 나 혼자 한 거 아니고 같이 했어요 오늘. 자 주택 단위 전체를 리모델링 할 때는 전체 3분의 2 구분 소유자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고 동은 과반수라 그래서 과반수. 그분이 도장을 찍어주면 조합 설립 인가 받을 수 있죠. 그럼 거기서 출발하시면 돼요.
그러면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그분을 말합니다.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의 주택 토지에 대해서 매도 청구할 수 있다에 동그라미 있다. 거기는 다른 데 손대지 말고 있다 없다 가지고 내니까 맨 끝에. 자, 그래서 인가를 받아 설립된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의 주택 토지에 대해서 뭘 할 수 있어요? 팔고 나가세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됐고. 자, 밑에 2번, 3번은 패스. 안 봐도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 보는 거 아니고 나중에 살 붙일 때 붙이는 거니까. 자, 오른쪽 가서 4번 가보세요. 자, 보세요. 이제 틀을 잡으셔야 돼. 이제 착공을 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체가 5년 이내 공사했죠. 원칙적으로 5년이니까 5년 이내 공사를 시작해서 뭐가 된 거예요? 아파트 다 지은 거예요. 완공된 겁니다. 자, 1000세대 아파트 멋지게 지었어. 자, 완공이 됐다고 하더라도 완공된 주택을 사업체는 사용할 수 있나 없나? 없어요. 마지막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네 글자로 사용검사예요. 그 단계로 곧바로 넘어가시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럼 사용검사는 준공검사가 똑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다만 준공검사라고 하는 용어를 주택법에서는 다르게 쓴다는 거죠. 네 글자로 사용검사. 이런 거 익히는 거야 지금 용어를. 그럼 사용검사라고 하는 건 공사가 다 끝나고 받는 거 맞죠? 그럼 당연히 누가 받을까? 사업 주체가 받는 거지. 누구한테 받으면 되냐면 가장 가까이 있는 3명, 시장군수, 구청장. 그래서 자 1번에 가시면 사용검사건자 가보세요. 자, 사업 주체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 사업들은 대지송 사업을 뭐 한 경우? 완료했어요. 공사 다 끝냈습니다.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해서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뭘 받아야 한다? 사용검사 받아야 되는데 바로 시장군수 구청장 옆에 보면은 2명 있어. 2명. 국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중앙에 있다 그랬죠. 누구한테 가요? 국장. 공식처럼 만들어 버리면 써먹을 수 있잖아 우리가. 그렇죠. 자, 내려가서 2번에 가면 사용검사 기간 나옵니다. 15일만 동그라미 쳐요. 15일. 단순 암기들은 그냥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 나중에 많이 듣고 나서 한 3000번 듣고 나서 외우시면 돼. 지겹게 듣고. 자, 그리고 나서 3번 가면 사용검사 효과 나오죠. 자, 이해되시나 보세요. 사업 주체가 완공이 됐습니다. 아파트 1000세대 완공했죠. 사용검사 못 받았어요. 자, 완공한 주택 대지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를 써놓은 거잖아 지금. 뭘 받은 후가 아니면 사용검사 못 받으면 사용 못한다고 써있죠. 근데 우리가 건축에서 배운 게 하나 있었어요.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결이 돼야죠. 그러면 사용검사 안 받고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뭘 받은 경우?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용검사 받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다. 그걸 끌고 내려가면 동그라미 2번에 임시 사용 승인 보이시죠? 그 연결돼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여기는 2개씩 동그라미 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임시 사용 승인은 전체가 끝났을 때 받는 건가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전체 끝났을 때 받는 게 사용검사고 한 개 동별씩 끝났을 때 받는 게 임시 사용 승인이에요. 그래서 거기 손 다 대지 말고 자 기억번에 가시면 317페이지 맨 밑에 줄이에요. 자 주택건설사업 주택의 동그라미. 자 주택에 대해서 지금 주택건설 사업을 하고 나서 임시사용 승인 받는 거 맞죠? 동별 동그라미. 동별로 받는 거예요. 동별로.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때라고 써 있잖아요. 동별로. 찾으셨어요 지금? 네, 동별로. 자 그리고 하나 더. 대지에다 동그라미. 자 대지에 대해서는 구획별로 동그라미. 구획별로. 자 구획별로 공사가 완료된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그럼 두 가지를 나눠본 거잖아요 지금. 자 주택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받고? 한 개 동씩 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동을 둘러싸고 있는 부분이 뭐예요? 구획이라고 배웠잖아요. 구획. 응? 아니 대지가 둘러싸고 있죠? 그럼 한 개 동을 둘러싸고 있는 게 구획별로 둘러싸고 있을 거 아니야. 구획별로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그냥 간단히 보세요. 눈에 힘주지 말고. 주택이면 어떻게 받고? 동별로 받고. 많이 들어 앞으로. 대지는 어떻게 받고? 아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이렇게 받는 게 임시 사용 승인이에요. 받는 방법을 써놓은 겁니다. 자 진짜 중요한 건 밑에 있어요. 니은번에. 자 그거 읽어드릴 테니까 형광색 밑줄 그러는데 그세요.
자, 사용검사권자는 임시사용 승인증을 받은 때는 임시사용 승인 대상인 주택 및 대지가 사업 계획 내용에 적합하고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서만 임시사용 승인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렇죠.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을 때 임시사용 승인 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부터 형광색 비추세요. 자, 원래 여러분들 임시사용 승인은 이 주택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받는다고요? 한 개 동에 대해서 받는 거 맞죠? 자, 한 개 세대가 이 안에 있는 세대가 전기가 안 들어와. 그러면 101동 전체에 대해서 101동에 대해서 임시사용 승인할 수 없는 게 맞죠? 근데 해당 주택이 공동주택이라고 한다면 세대별로도 임시사용 승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내는 거예요. 시험에 분시험이. 특례잖아 이게 일종의. 그래서 거기 써 있는 그대로 형광색 비추세요. 이 경우 임시사용 승인의 대상이 공동주택이라고 써 있죠. 예,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동별이 아닌 거기다 체크. 동별이 아닌 어떻게 세대별로 임시사용 승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에 동그라미 치셔야지. 특례입니다. 공동주택은요 동별로 안 받고 세대별로도 임시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3교시 하시고 밑에 공급 나오죠? 이건 잠깐 쉬가셨다가 다음 시간에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쉬가겠습니다.